자, 지진파에서 이론 아주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유수 시간에 가끔 보면 지진파라는 게 어떻게 식으로 됐나 한번 그려줄게요. 우리나라도 그 지진연구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연구소, 여러분 일요일 날 오시면, 대전에 오시면, 지질박물관 가다 보면 지질연구소의 건물 하나가 지진파 연구소입니다. 지진연구소인데, 그거 보면 이렇습니다. 유수 시간 보면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면 여기다가 잉크를 묻힌 침이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으면 요거 바늘이 침이 있으면 이 땅이 진동을 하면 그 진동하는 만큼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이걸 자 펼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파가 나오겠죠? 됐죠? 요게 지진파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니트 지진계입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24시간 계속 1년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쭉 진동만 있으면 그냥 기록되니까요. 그걸 펼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니트 지진 요즘 뭐 강도 5로 이야기는 거의 없었죠. 강도 5 언제 있었어요? 벌써 한 꽤 오래됐죠. 한 7, 8년 됐나? 포항에 강도 5 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최근 100년 사이는 처음으로, 그래서 막 엄청 사람 놀랬죠. 강도 5.2인가 그랬는데, 예, 강도 7쯤 되면 뉴질랜드 우리가 크라이스터 그쪽을 갔었잖아요. 도시 하나가 그냥 뭐 숲밭이 돼버립니다. 강도 7쯤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지진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보여드릴게요. 지진파가 이제 아까 그렇게 측정이 돼요. 먼저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파가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 다음 요거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기본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진파가. 그러면 니트 지진계의 값은 뭐냐 하면, 자, 요게 무조건 오면 먼저 오는 게 P파입니다. P파가 빠릅니다. 요게 S파입니다. 그 다음 요게 서페이스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도 서페이스파 한번 당합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니트 지진계 값은 뭐냐 하면 이 파에 모른종이에 그랬는 이 여중에 가장 진폭 요겁니다. 요게 내가 교과서는 그대로 내가 기억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면 23mm입니다. 실제로 그거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니트 값으로 바꾸느냐 하면 로그 23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값에 로그 23 해갖고 이게 바로 니트 지진 값이 됩니다. 이 값이. 그래서 리터 매그니튜드라고 그러죠. 오케이, 됐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요 S파하고 P파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요 시간 간격입니다. P파가 먼저 오고 S파가 곧장 오는데 요 시간 간격이 예를 들면 24초로 합시다. 24초부터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지진 일어난 진원지라 그러잖아요. 진원지에서 얼마 떨어졌는가를 과학자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테이블로 돼 있어요. 뭐냐면, 미소 냉전 때 지하 핵실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하 핵실험 했는 그 위치를 다 알잖아요. 대부분 스파이를 통해서 다 알고 그동안 지진 나오는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P파가 오고 S파가 오면 그 시간 분단위 초단위입니다. 그걸 딱 재면 진원지 사이 거리가 얼마라는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24초 떨어지면, S파가 떨어지면 과학자들이 알아요. 지진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210km. 진원지에서 210km 떨어졌다 테이블로 나와요. 이전 실험,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값이 있다는 거죠. 됐죠? 이건 물을 필요 없죠. 주로 핵전쟁, 지하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또 탄성파 실험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냥 지진학교 따로 실험했는 그 아주 엄밀한 테이블 넣으면 딱 나와요. 자, 그런 문제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지진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보통 세 군데 삼각청량법이 있는데 ABC 세 지점의 지진 감시소에서, 우리나라도 있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어느 관측소에서 왔어요. A라는 관측소에서 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A, B,
C. 자, 세 개의 간척소가 있다 합시다. A 간척소, B 간척소, C 간척소. 너무 간단해요. 예, 이제 여러분 지진이 뭔가 요거 하나만 아시면 알아요. 간척소에서 봤더니 이제 S파, P파가 도달한 시간이 이제 다 다르겠죠. 저 봤더니 어떤 식으로 왔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왔고, 예를 들면 하나의 파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먼저 온 게 P파예요. 나중에 온 게 S파예요. 그래서 이거 그려주시면 파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봤더니 요 두 사이입니다. P파가 먼저죠. P파하고 S 사이가 처음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5하고 3, 8하고 더하면 얼마죠? 11분이잖아요. 이 세 번째는 11분이에요. 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보면 알아요. 테이블 보면 이게 얼마? 1500km. 진원지에서 1500km.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5600km. 이게 8600km. 테이블 보면 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진원지에서 그렇게 떨어졌다는 세 지점은 알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은 삼각 측량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이쪽에 보실까요? 이쪽에 할게요. 자, A 지점에서 일단 1500km의 반경원을 그려요. 자, A 간척소에서 그리고, 자, B 간척소에서 또 B 간척소에서 반경을 그려요. 5600km. 자, 빨리. 자, 그 다음, 이하 동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C 간척소에서 반경. 예, 8600을 그리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세 원이 만나는 접점이 있죠? 됐죠? 요 지점이 정확히 진원지라는 거예요. 기가죠? 요걸 뭐라 하냐면 에피센터라 그래요. 예. 이제 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아주 깔끔하게 됐죠. 이거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보통 지진이 강도 5, 강도 4 이렇게 하면 리터 지진, 강도 리터 지진으로 RICHT 리터 강도 1, 그러니까 1 차이가 에너지로서는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요, 33배 차이 나요. 강도 4하고 강도 3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3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4하고 강도 2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예요? 33 곱하기 33이라는 거예요. 네, 1000배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도 4 지진하고 강도 6 지진하고는 에너지 차이가 1000배 일어나 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강도 7쯤 되면요, 도시가 완전히 막 붕괴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아직 강도 7이 없었어요. 뉴질랜드 한번 왔어요. 자, 근데 그걸 강도 7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 서페이스 웨이브는, 서페이스파는 두 종류인데, 땅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표면파가 있고, 예. 이걸 웨이브 형태로 표면을 따라가는 게 있고, 잘 따라오세요. 또 하나는 표면파가 손에 맞죠. 또 하나는 요렇게 타원형으로 지하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멸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해서 이걸 타원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페이스파는. 자, 그 다음에 리터 지진계로 1 차이가 나면 표면 이동 배 에너지 차가 일어나요. 이건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진계. 근데 표청 이동 거리는 10배나 돼요. 무슨 말이냐면 리터 지진 강도 5가 일어났는 거하고 4가 일어났을 때는 집이 무너지는 거는 표면 이동이잖아요. 표청 이동이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터 지진 우리나라 다행히 5.2인가 그쯤 지금 맥시멈인데 6, 만약 5 있다가 6 올라갔다면 집이 1m 움직이는 걸 10m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33배 됐죠. 요거 그렇게 알고. 자, 근데 사실 가장 요것도 내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역사상 여러 통계로 해갖고 리히터 지진계로 리히터 매그니튜드 2 이상인 지진이 나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봐요. 전 지구상 1년에 몇 번 일어났냐면 10의 6성번 100만 번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뭐 여차 뭐 강도 2점 주로 그러죠. 강도 2.5 새벽에 뭐 서해 앞바다 어디서 일어났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그럼 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강도 3 이거 3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 3은 재밌어요. 그만 암기해 드릴게요. 1년에 10의 5성 그러니까 10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재밌나 하면요. 강도 4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4 이상입니다. 강도 4 이상은 1년에 10,000번 정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전 역사적 통계니까 교과서 나옵니다. 강도 5 지진. 자, 이거 얼마나 드문 지진인가를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1년에 1000번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포항 그쪽 지진이 전 지구로 따지면 1년에 한 1000번쯤 일어난다. 왜 이걸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느냐면 결국은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100kg짜리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이 슬랩이 10kg가 아니고 이게 100kg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거 강도 6. 자, 한반도는 강도 6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 정도 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강도 6 아마 삼국 사기에 적혀 있는 게 이쯤일 겁니다. 집이 무너지고 합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지구상에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 전 지구적으로 강도 6이 몇 번 일어났냐면 100번 정도 일어납니다. 자, 그럼 강도 7. 자, 뉴질랜드 같은데 7 이쪽에 막 일어납니다. 자, 요런 거는 해외 탑이 크게 뉴스가 나요. 강도 7은 전 지구적으로 바로 10번 일어납니다. 전 지구적으로. 됐죠? 근데 도시 전개가 일본의 일본의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자, 그건 얼마쯤 되겠어요? 강도 8입니다. 강도 8은 1년에 전 지구적으로 몇 번 일어나느냐?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나라 하나가 휘청합니다. 근데 요거는 통계를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봅니다. 강도 8 정도는 전 지구적으로 따져갖고. 강도 9 정도도 있긴 하는데 그건 드뭅니다. 그거는 뭐 전 역사를 통해서 뭐 수백 년 한 번 있을까 봐 그것도 데리고 있는데 요까지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강도 8은 3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도시 하나 전체가 뭐 10만 명 정도가 죽고 막 이래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요 니트 진짜